아니 어르신 물리치료 한 번 해가지고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치료를 좀 더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물리치료 하면은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왜 안 낫냐고. 안녕하십니까. 수락산역의 건강지킴이 노원백 정형외과 원장 백상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물리치료를 받는데 왜 안 낫지?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거고 정말 물리치료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이제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 오신 78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한의원에서 2달 동안 침을 맞고 부항도 뜨고 했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낫는다, 계속 아프기만 하다 하셔가지고 정형외과 가니까 저희가 허리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제 허리가 틀어지거나 골반이 틀어진 건 없었지만 허리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그리고 측면 사진을 볼 때 허리의 요추 전만이 소실되고 전형적인 플랫백 신드롬이라 그래서 편평등, 편평허리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도 많이 흡수되고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저는 일단 물리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어르신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음날 오셔가지고 물리치료를 했는데 하나도 낫지 않는다 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르신 물리치료 한번 해가지고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치료를 좀 더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물리치료 하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왜 안 낫냐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오랜 동안 병원을 다니시면서도 또 물리치료에 대해서 또는 병원 다니신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물리치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리치료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물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환자의 치료를 시행하는 겁니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물리치료란 열이나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치료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직의 치유를 돕는 그리고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거죠. 이것이 물리치료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요리가 하나 있습니다. 3초 삼겹살이라 그래서 3초 만에 삼겹살을 딱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로 안에다가 삽으로 그냥 삼겹살을 넣으면 3초 만에 딱 구워집니다. 3초 만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기를 구울 때 냄새도 나지 않고 굽는데 뒤집을 필요도 없고 굽는데 기름도 안 튀고 굉장히 팬시하죠. 환상적입니다. 3초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아마도 우리 환자분들은 한의원이나 다른 쪽에서 치료를 받고 오시다 보면 정형외과 치료에 대한 약간의 그 환상, 치료를 받으면 정말 빨리 나을 것이다. 특히 물리치료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아픈 걸 한 방에 그냥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초 삼겹살처럼요. 한 번에 내가 아픈 데를 싹 낫게 해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도 내가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왜 낫지 않느냐 라고 바로 저한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2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허리가 누워있을 때 아프고 뻐근하고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은 아프고 허리를 숙이면은 편해지고 전형적인 후관절 증후군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척추 뒤에 있는 2개의 관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관절은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도 쓸 수 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에 있는 후관절까지 깊이는 대략 5cm에서 6cm 정도 됩니다. 근육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지방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초 삼겹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 삼겹살을 익히기 위해서는 1200도나 15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가마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열을 5cm 안에 있는 후관절까지 전달을 시킨다고 하면 뒤에 있는 등 근육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삭하게 구워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다 염증이 가라앉기도 전에 뒤에 있는 근육들이 다 손상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야금야금 조금씩 저 관절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열을 우회적으로나 또는 조금씩 전달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 삼겹살처럼 갑자기 확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늘 조금 좋아지고 내일 조금 좋아지고 모레는 조금 더 안 좋기도 했다가 또 조금 좋아지고 이렇게 야금야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씩. 자, 우리 고사성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10번 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번을 찍으면은 나무가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도 있고 9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도 있고 5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도 있고 나무는 되게 다양하게 되겠죠. 굉장히 젊은 남자가 통나무를 그냥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사정없이 도끼로. 근데 정말 10번도 되기 전에 저 큰 통나무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나무를 인도에 있는 이 할아버지께서 이 대꼬챙이 같은 도끼를 가지고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하지만 나무가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이 물리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10번 찍는 나무에서 이 나무는 우리 몸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이렇게 폭이 좁은 나무인지 큰 나무인지 염증이 조금 있는지 염증이 많이 있는지 염증이 한 군데에 있는지 여러 군데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10번 찍는 나무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 누가 알고 있느냐? 우리 구독자분 또는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환자분의 몸의 상태, 염증의 상태 또는 이 나무가 비리비리한 나무인지 아니면은 물이 굉장히 많고 젊고 싱싱한 나무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나무의 상태를 아마도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의 상태를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어떤 도끼로 내일 찍을 것이냐, 우리가 치료 방법의 선택이 될 겁니다. 물리치료 같으면은 고주파를 할 것이냐, 열을 할 것이냐, 전기를 할 것이냐, 핫백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에너지 중에서 과연 이 나무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냐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나무꾼이 이 나무를 찍을 것이냐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건장하고 젊은 백인 남성이 도끼로 한 방에 빵 찍을 것인지 비리비리한 인도 할아버지가 이 대꼬챙이 같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을 것인지 물리치료사의 이 실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의원에는 물리치료사가 계시지는 않습니다. 한의원에는 이제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따로 고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제 물리치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물리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물리치료사는 아니세요. 이 물리치료 장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 물리치료 장비에 대한 정확한 적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제대로 찍어내기 위해서 또는 환자가 앓고 계신 이 병을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5번에 찍힐 것인지 10번에 찍힐 것인지 또는 15번이 될지는 이제 치료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서로 잘 협동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환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뭐죠? 그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게임입니다. 줄다리기 게임. 저는 이 줄다리기 게임이 결국 우리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와 환자 또는 병과 환자가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당기기도 하고 저쪽으로 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거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고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거는 치료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습니다. 악화시키는 요인은 좋지 않은 자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건 당연히 휴식, 약물 치료 또는 물리치료, 적당한 운동, 스트레칭, 좀 잘 안 나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세게 끌기 위해서 주사,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이 그런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점점 환자가 회복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가 계속 나쁜 쪽으로 끌고 가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내가 하는 직업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든지, 또는 고시생이라서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쁜 자세가 이 병을 낫게 하는 쪽보다는 악화시키는 쪽에 힘이 너무 세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가 열심히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고 환자는 계속 힘들고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힘들고 또는 내가 물리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큰 나무는 아닌가? 또는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적절한가? 또는 나를 치료하는 선생님이나 나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생활하는 것이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물리치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물리치료는 한 번만에 좋아지는 치료도 아니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제가 회복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이 되면 환자분이 회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분은 환자분의 엑스레이도 알고 있고 무슨 약을 먹는지도 알고 있고 직업도 알고 있고 자세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내가 잘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는 물리치료 말고도 다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짧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들으셨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희 노원백 정형외과 채널이 이제 200명이 넘는 구독자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거의 22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00명, 400명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통증과 정형외과 치료에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관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